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가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4분기 호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좋았고, 그리고 HLB가 오랜만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에서 가남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2차 치료제고요. 그리고 구충제가 자꾸 만능 약품처럼 올라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암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에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증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우지수가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꽤나 큰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락폭을 보면은 2%대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줄인 정도라 그렇게까지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아래 꼬리도 꽤 길게 달렸습니다. 조금 더 길게 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주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3만 포인트에서는 이 구간에선 그래도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조지아주 쪽에 이제 상원 선거 남아 있으니까 이제 투석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깨진 건 없고 나스닥도 꼬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되돌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중반대에서 1% 중반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미증시는 쉴 타이밍에 조금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올해 전망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우려할 거는 없습니다. 단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것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3,000포인트 위쪽은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한데 안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세력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2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아주 큰 물량은 아닌데 기관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램 물량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통적으로 1, 2월은 12월까지 수익을 내고 1, 2월에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비워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채우는 과정이 발생한다. 모든 종목을 그렇다고 다 정리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종목들은 좀 덜어내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게 됩니다. 비중 조절을 한다던가 하게 되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1,000억 넘게 매도한 거 기관에서 2,000억 넘게 매도한 건 좀 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큰 금액은 맞는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밀리지는 않죠. 그냥 개인들이 매수하면 거기다 물량 그냥 던져준 거예요. 매도로 잡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냥 횡보하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던져주거나 하는 물량을 이제 던져 넘겨주는 정도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하락을 주도하면서 끌어내리는 매도가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끌어내리는 매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도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위에 걸어놓은 것들이 이제 체결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선물이랑 옵션 쪽을 최근에 좀 청산을 하면서 이게 하락 포지션을 구축한다라기보다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거다. 차익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000포인트 돌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안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말씀드리듯이 이게 포지션은 예상치다라고 말씀드려서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과 부분에서 이 380, 382 부분에 콜옵션 매도가 외국인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청산을 안 하고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들고 올라갔어요. 대신 이제 콜옵션도 그대로 좀 들고 올라가면서 위쪽에 수익 날 때마다 좀 청산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만기 전에만 이렇게 조금씩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까지 뭐 유지는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기까지 그냥 횡보만 해도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990까지 벌써 다 왔어요. 그러면은 올해 3,000포인트 넘어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갈지 예상하지 마라. 대신 빠르게 올라가면은 조정을 좀 깊게 받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다.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추후에. 조정에 깊게 나오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이제 흔들림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지수가 상승이 정체되는 정도는 나올 수, 휴식 구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구간에서 자 보시면은 정말 지수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한 3,000포인트 전후 구간에서 유지가 될 것인데 확률은 조금 떨어지고요. 대신 금융투자에서 웬일로 콜옵션을 이렇게 상승 포지션인 콜옵션을 매수를 해놓고 하락 포지션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 다 매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죽기 때문에 여기도 손실이 잡히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구간에서는 이제 다 이제 프리미엄이 깎일 것이고 풋옵션은 위쪽에 있는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살아나면서 수익을 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웬일로 원사이드하게 상방향으로 최근에 이제 포지션을 구축해놨다라는 거 좀 특이 동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힘을 좀 발휘하면은 3,000포인트 위쪽에서 끝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만 본다라고 하면은 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3,000포인트 전후 지금 지수권 충분히 좋습니다. 3,000 전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요 옵션들 매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외국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협하기 좋은 건 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2,9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큰 하락 아니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지수 보면은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2,900이면은 요 구간입니다.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요만큼 내려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죠? 매일매일 올라가는 거 당연히 좋죠. 누구나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잠깐 요렇게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잠깐 쉬는 구간을 요 정도는 잡아도 제가 볼 때는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호퇴 정도로 잠깐 휴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그 정도는 감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좀 과하게 밀렸다라고 하면은 2,800에서 2,800 약간 이하, 2,750은 웬만하면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두들겨도 바로 회복이 될 것이고 여기는 지금 양봉을 이렇게 사면 뭐 적산병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뭐 하락 쪽으로 압력을 강하게 가하진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서 밀어내린다면 모르겠는데 이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약세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현재 뭐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 쪽이 더 좋아서 그러지 코스닥이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지금 한 2조 8천억 정도 매수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2조 넘었었는데 이제 한 1조 7천억 정도로 매수입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이제 시장 규모 대비하면은 코스닥이 11월부터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수를 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매수를 하면서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에 올 수 있습니다라고 작년 중순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500 뭐 포인트대에서 말씀드릴 600포인트에서 말씀드릴 때는 신뢰성이 좀 낮아 보였죠. 왜냐면 지수가 거의 뭐 2배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985포인트입니다. 15포인트 남았죠. 15포인트 정도면은 한 1.5%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1000포인트 가는 거 이제 천스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지금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넘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종목들 이 시총 작은 거 말고요.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은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에 와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걱정하실 게 없다. 대신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개별주 장세가 조금 펼쳐질 수 있다.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서도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가 이 82,500원에서 83,000원 구간 사이에서 공방을 좀 벌이지 않겠느냐, 위에서 쉬느냐 아래에서 쉬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전일 이제 살짝 붙여놓고 오늘 개파락 나와가지고 설마 했는데 양봉을 세워주면서 위쪽 83,000원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예상 실적 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증권사에서 전망이 좀 상향 조치되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모습 나올 가능성,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드디어 13만원에 딱 걸쳐놨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처럼 딱 걸쳐놨는데 위쪽에서 쉬느냐 아래쪽에서 쉬느냐가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쉬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SK하이닉스 올해 실적 뭐 굉장히 좋아지는 거는 뭐 예견된 일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뭐 갑자기 뭐 공장 가동이 멈춘다거나 그런 엄청난 이변이 없으면은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쪽 같은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는 잠깐 쉬는 구간이 보통은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뭐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을 휴식 구간 정도는 뭐 실적 발표, 뭐 예상 실적 발표로 해서 이제 휴식 구간을 좀 만들 수 있다. 한 번 더 치고 가서 쉴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쉴 것이냐 뭐 차이가 되겠죠. 참고하시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그룹의 4차 산업혁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이제 장기 종목 이제 저희 쪽에 말씀드릴 때 뭐 공개해드렸죠. 이제는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SK하이닉스 쪽을 반도체주를 하나 담아놓고, 그리고 LG화학이나 SDI, 저는 LG화학을 봅니다라고 저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그룹주 하나 들고 가시고, 그리고 삼성 SDS 쪽을 들고 가시면은 이게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경영권 승계랑 4차 산업혁명 쪽 관련 쪽으로 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물산보다는 저는 삼성 SDS 쪽을 개인적으로는 더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목으로 해서 장기 종목으로 뭐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줄 종목을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지금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2019년에 짜드린 저희 장기 보유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이 삼성 SDS가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도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뭐 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적 이렇게 해서 실적 전망이 좀 상향되거나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는 종목도 SK 이노베이션, 저는 이노베이션보다는 LG화학이나 SDI를 더 좋아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유 쪽 업황 개선이 올해 좀 예상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2차전지 모멘텀까지. 그리고 LG화학이랑 법정 공방이 이제 리스크인데 이거를 또 호재로 갖다 붙이면은 법정 공방이 끝나면은 오히려 일회성으로 이제 뭐 지급을 하든지 로열티를 지급을 하든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돼서 최근에 SK이노베이션만 많이 못 올라왔었죠. 배터리 3사 중에서. 그래서 좀 울분을 토해내듯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는 아니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쉬는 구간을 찾아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 만도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희 어제 뭐 모비스 말씀드릴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만도를 더 선호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테슬라에서도 좋은 이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았고 뭐 현대차랑은 뭐 당연히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만도 같은 경우도 4분기 컨센서스도 예상치 상회할 것이라고 메리츠에서 나왔고 앞으로도 성장성은 뭐 굉장히 대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뭐 꾸준하게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석유화학 쪽에서 어제 이수화학도 말씀드렸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뭐 고무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뭐 대신증권에서 4분기 실적도 좋고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레포트가 나왔죠. 15만 원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그럼 15만 원만 유지해주면은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SK증권에서 이제 셀룰로스 실적 쪽으로 해서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요거는 위에 이 59,000원에서 6만원 사이 요 구간을 좀 넘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자리는 있는데 요 6만원 구간을 넘어가줘야 된다. 59,000원에서 6만원 사이 요 구간에 저항이 있으니 넘어가줘야 된다. 참고하시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뭐 지난달부터 해서 연말 연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5만 원이 저항이니까 이 구간에서 저항 받으면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파할 거고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넘어갔어요. 9.5%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뭐 장중에 10% 넘게도 올라갔는데 하나솔루션이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채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올해 같은 경우 유의미한 미래 성장성이 충분하다라고 뭐 대신증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두산중공업 뭐 같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풍력적으로는 두산중공업 쪽이 이제 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쪽은 CS윈드나 이런 기업들이 좀 먼저 치고 나가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좀 기업 규모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자금 규모가 있는 분들이 좀 매매하기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올라왔다. 근데 풍력하고 태양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어려웠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컨택 쪽으로 해서 한 차례 반등은 나왔고 다시 한번 이제 4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 나온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이제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 호전주 그리고 실적 예상 전망치가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고요. 자, HLB 같은 경우 자, 리보세란이 이제 중국 가남 2차 치료제 쪽으로 해서 시판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임상도 뭐 계속 진행 중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위암 3차랑 이제 가남 2차랑 가남 이거는 3차, 가남은 2차로 해서 치료제로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모든 권리를 어드벤처에서 이제 인수를 다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로열티 같은 경우도 HLB가 이제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시판되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좀 검증된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임상으로 계속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기다려보면 되겠죠. NDA나 빨리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위암 쪽으로. 그래서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삼성제약이나 뭐 대웅제약이나 뭐 첼시스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오늘 뭐 급등이 나왔는데 구충제가 무슨 만능 약처럼 뭐 옛날에 나오는 이 만능 약처럼 이제 이버맥틴이 이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서 치사율을 이제 감소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버맥틴으로 해서 573명에게 투여를 했는데 이제 사망자가 8명이다. 근데 위약 대조군으로 510명 대조를 했는데 여기에 40명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지 않았느냐 이거 효과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충제 만능 시대가 지금 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명확하게 이제 다 밝혀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제약이나 뭐 대웅제약 뭐 이쪽이 이제 대웅 이제 테라피틱스 쪽이죠. 그래서 뭐 지분 관련해서 이렇게 대웅이 움직였고 첼시스 같은 경우도 항상 뭐 구충제 얘기 나올 때 움직이고 이런 관련주들이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 해도 구충제 쪽으로 이제 종목을 매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그거는 제 관점인 거고 이렇게 테마주 노리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에서 정말로 신뢰가 간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씩 뭐 보실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뭐 신테카바이오랑 파메신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한다고 해서 좀 올랐으니까 그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SK바이오팜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 이제 기관 물량이 한 500만 주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이제 200만 주 정도 나왔고 그러면은 500만 주를 뭐 보호에서 풀렸다고 무조건 매도할 것이냐?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공모 받은 다음에 수익을 엄청나게 발생시켰고 이 발생된 수익에서 매도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거 들고 있으면 더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단기적으로 좀 밀려있으니까 이거 회복한 다음에 20만 원이라도 간 다음에 혹은 20만 원 넘어간 다음에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투자자분들도.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매도세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한 24만 6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우려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씻어내면서 16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16만 원 이렇게 이탈했다 빠르게 회복해 주는 건 괜찮아요. 일단은 17만 원 위쪽으로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SK바이오팜은 단기 이슈는 이제 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물량 부담에서 해소되니까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건설주 대우건설 같은 경우 흑석구역에 이제 11구역이죠.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4,501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정됐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대우건설 필두로 해서 뭐 GS건설이나 기존 뭐 현대건설이나 전체적으로 다 같이 뭐 테마를 형성하듯이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GS건설은 드디어 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4만 원 건드렸는데 여기를 4만 500원, 4만 원에서 4만 500원 요 구간을 잘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뭐 추가 상승도 기대는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 쪽도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이나 할 때는 SOC 그리고 건설 경기 이쪽을 좀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국가에서.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우건설, 뭐 GS건설, 뭐 현대건설, 뭐 그리고 뭐 IS동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벽산 이런 종목들 뭐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벽산해자회사 그러면은 뭐 하츠라던가 뭐 이런 쪽도 뭐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 대림비엔코라던가 이런 건자재 쪽도 이제 관심을 좀 받을 수는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고려아연이 드디어 또 이제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풍산하고 같이 말씀드리면서 풍산은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왔는데 고려아연이 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42만 원도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좀 약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크게 수익 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이제 추격 매수는 자제하세요. 쉴 때 매매하세요라고 했는데 쉬는 구간 잘 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해서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다시 한번 뭐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처금속 뭐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틈새 시장으로 이제 덜 오른 종목 찾는 분들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는 구간 찾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쉬는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잘 받고 풍산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고점을 두들기고 있죠. 29,500 요 구간 넘어가게 되면은 풍산도 다시 한번 뭐 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다. 29,000 이미 넘어와 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런 뭐 그 제이 콘텐트리 같은 뭐 그리고 에이 스토리 뭐 이런 기업들 계속 뭐 이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OTT 기대감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네이버랑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지분을 이제 서로 확보하면서 네이버 웹툰 IP 쪽으로 해서 요즘 웹툰 쪽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웹툰 IP 기반 작품으로 해서 뭐 주목이 된다. 이쪽으로 해서 중국이라던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CJENM도 뭐 양호했고요. 뭐 제이 콘텐츠리도 같이 올라오고 해서 OTT 계열 쪽 이쪽 드라마 제작 콘텐츠 기업들 쪽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뭐 이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협의 뭐 하고 있죠. 뭐 인수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한 차례 올라갔다가 조금 쉬었고 다시 한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매일매일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최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동안은
굉장히 뭐 또 좋은 수익이 왔었죠. 한동안 이제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잠깐 주춤했다라고 하면은 11월부터 해가지고는 굉장히 뭐 좋은 이제 계좌가 다시 한번 뭐 추가 상승하는 구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지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잘 수익 내시고 추후에 지켜야 되는 구간에서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뭐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추후에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알고 계세요. 추후에 좀 경계감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보세요. 그럴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면서 내가 경계감을 갖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투자를 하고 또 다시 경계감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을 점차 늘려가시면은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금이 모든 걸 대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 마련해 놓은 것은 급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조정이 끝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은 저점 매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대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뭐 문의하시면 되는 거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안감이 있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 현금은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비용이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이 정기적인 시황 영상 외에 종목 영상이라던가 또 특별한 이슈 영상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청구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